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07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79일차고요. 오늘은 의식지도 해설 199페이지예요. 네, 1단계 의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가장 중요하죠.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볼게요. A가 B가 되고 B가 C에 관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하기 전에 당신의 A, B, C를 검토하라. 그러니까 외부를 보기 전에 내 안에 내면을 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해서 각성을 해야 내면을 봐요. 내면을 봤다가도 밖에 외부의 세상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쟤는 저건 맞아. 저거는 제가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해야 점점 내 안을 가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거, 외부를 보는 것이고, 외부를 보는 거예요. 그 내면을 봐라. 그다음에 당신이 움직일 때 바탕으로 하는 기본 원리에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는가? 호소력이 있는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동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성공은 시작부터 자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 그러니까 무엇을 움직이든, 그러니까 뭐 가정 안에서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업장이든 어디서 움직이든 기본 원리에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는지, 진정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공은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것부터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한이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도 지금은 전에 뿌린 것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파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에 그 내면을 보고 한 것이냐 외부에 있는 것을 보고 한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도 가정에서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국제적 수준에서 나치 독일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나치 독일은 분명 잠시 동안 승자의 모든 특징을 가진 듯 보였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이제껏 모인 군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군대를 모았다. 하지만 몰락했다. 인상적인 군대를 모았는데도 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끝을 봐야 되겠죠? 더 끝에 갔을 때 어떻게 되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순간이 아닌 자꾸 길게 그냥 전체를 볼 수 있는 에너지, 의식을 자꾸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은 무엇이었을까? 세계에서 으뜸 가는 독일이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으뜸 가는 독일. 세계에서 으뜸 가는 독일. 그래서 전체 보편적으로 호소하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호소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그러한 점에서 벨기에인, 프랑스인, 영국인 혹은 그 밖의 다른 이들의 가슴을 사로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으뜸가는 독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승리, 패배, 명제이다. 우리는 이기고 저들은 패한다. 우리는 이기고 저들은 패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으뜸가는 독일 아니면 다 어떻게 해요? 패배한다.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상을 타기 혹은 마을의 다른 자동차 딜러보다 더 많은 차를 팔기,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기 시작의 동기라면 그 시도는 진정한 성공을 향한 출발선에서 발을 떼지도 못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것에 있어 최고가 되어야 한다거나 당신이 부유하게 되고 유명해져야 한다는 사실이 당신에게는 호소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다른 이들이 그들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서비스와 태도가 당신에게 있다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서비스와 태도가 당신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그렇죠? 그들이 목표를 이루는데 돕는 서비스, 태도가 있다면 당신의 기업에는 보편적 호소력이 함께한다. 보편적인 호소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그게 나만을 위한 것인지 전체를 위한 것인지 그 진짜 더 큰 지구상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야. 나만의 이득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내면의 그 깊은 의도가 무엇이냐를 보는 거죠. 그 의도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 되기 위한 거, 내가 돈 벌기 위한 것이냐,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야망만으로는 성공을 가져오지 못한다. 하지만 목적이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혹은 안전, 기쁨, 삶의 아름다움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은 파워죠. 힘으로부터 비롯된다. 자기 이득에서 비롯되는 것은 위력, 포스, 자기 이득이냐, 보편적인 원리냐,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득이 될 수 있게 하느냐,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하려고 하느냐, 나의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력으로부터 반대 위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포스, 포스로 가는 것이냐, 파워로 가는 것이냐, 힘의 200 이상으로 갈 것이냐, 200 이하로 갈 것이냐는 먼저 내면의 ABC, 그죠? 내면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의식 지도를 에고의 척도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척도에서 200 수준은 이기적임이 사실 없음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지렛대의 받침점이며 500 수준은 사심 없음이 사람의 내적 동원이 되는 지렛대의 받침대이다. 사심 없이.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보장하는 특징은 200 너머로 측정되는 동기, ABC이다. 200 너머로 측정되는 동기 ABC는 내면을 봐야 한다는 거죠. 내면에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 무의식을 찾아서 나의 경험이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인지를 보는 거. 그래서 측정치가 높을수록 더 힘이 있는데 개인적 에고주의를 넘어 더 넓게 호소하기 때문이다. 계속 내면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 경기라는 아주 뛰어난 차원에서 이런 수준들 사이의 차이를 본다.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 모두에게 200 미만 수준에서 나온 동기의 처참한 귀결은 스캔들에 의해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진다. 이용 가능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올림픽 메달을 거머쥐고 자신의 적을 패배시키려는 과도한 열의는 윤리적 원리라는 힘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파워를 포기하고 위력, 포스의 가장 흉한 수준까지 내려가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자신의 적을 패배시키려고 하는 과도한 열의. 내가 일을 하는데 내 이득에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나의 것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뭐 아유 모르겠다. 나는 내 이득을 위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일을 한다. 일이 안 되죠. 계속 안 되는 거야. 에고가 계속 작동되는 거야. 에고가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막 조작하려고 에고가 계속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올려보내는 거야. 그렇죠?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서 리안이가 지켜본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음, 그래서 자부심을 표명하는 몇 가지 모습에는 본질적인 그래서 자부심을 표명하는 몇 가지 모습에는 본질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없는데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 당연히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것은 에고주의와는 다른 종류의 자부심이다. 즉 그것은 가슴에서 비롯된다. 올림픽 경기에서 당연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의 자부심은 에고가 에고의 자부심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함은 그렇죠? 가슴에서 우러난 자부심. 그것은 개인적 자부심을 초월하는 인간 성취에 대한 예우이다. 인간 성취에 대한 예우. 인간 분투의 가장 큰 드라마 중 하나인 올림픽은 경쟁자가 개인적 자부심에서 어떤 존중으로 이동하도록 영감을 준다. 그 존중은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다. 자신의 상대들 또한 똑같은 고결한 원리들에 헌신한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우리 붉은 악마. 한국이 그때 굉장히 의식이 높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가 돼가지고 막 붉은 악마 빨간 티 입고 어딜 가나 빨간 티에 빨간 스카프에 모든 것들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붉은 악마 해가지고 이렇게 응원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미국을 갔는데 본사에 그때 빨간 티 입고 막 앉아가지고 그때는 다 해봤자 한 600명 갔나 그랬어요. 제가 그 그때는 한 해서 600명이었거든요. 600명이었는데 그 앞쪽에 옆에 앉아가지고 똘똘 목이 다시는 거예요. 응원을 하는데 빨간 티 입고서. 근데 이제 막 대한민국하고 막 짝짝짝짝짝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카메라에 계속 비춰지는 거야. 빨간색을 입고 뭉쳐 앉아가지고 막 600명이 그 꽉 찼는데 600명이 앉아 있으니까 되게 작은 인원이거든요. 거기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 아레나 홀이 한 5천 명 들어가나? 몇 명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600명이면 작거든요. 그리고 2층까지 해가지고 아마 뭐 일본은 어마어마해요. 막 요새는 좀 작아졌어요. 일본이 작아졌거든요. 옛날에는 막 쫙 다 앉아가지고 막 형광색 들고서 막 하는데 그게 형광색 봉 들고 하는 거 다 일본들이었거든요. 지금 일본이 쭈그러들었고 이제 중국이 조금 많이 생겼었는데 중국이 또 이렇게 넘어오질 못하는 또 이제 그런 상황도 막 있었는데 어쨌든 모여 앉아서 힘이 600명이 그렇게 그냥 붉은 악마 티를 입고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응원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의식 수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예. 그래서 운동선수의 진실한 힘에서와 같이 운동선수들의 진실한 힘, 파워죠. 사랑이죠. 네, 진정한 성공은 우아함, 세심함, 내적 고요를 특징으로 한다. 역설적이게도 맹렬하게 경쟁하는 이들조차 비경쟁적인 보통의 삶에서 온순함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성취를 가져오는 ABC는 자신보다 더 높은 어떤 것, 팀, 동료, 신, 나라 등에 대한 공헌이다. ABC는 내적으로 보는 나의 내면에서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은 동료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신을 위한 것은 무엇이야? 나라를 위한 그런 공헌이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의식지도에서 높게 측정되는 자기 초월의 에너지다. 자기를 초월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챔피언들을 축하하는데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더 높은 원리에 대한 봉헌을 통해서 개인적 야망을 극복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야망을 극복한 거예요. 팀을 위한, 동료를 위한,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극복했음을 인식하고 위대한 이들은 본보기로 가르칠 때 그들은 전설적으로 남는다. 그들이 가진 것이나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되어 온 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 되어 온 것.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맡긴 것이죠. 되어 온 것은. 그래서 그들의 ABC는 보편적으로 호소하는데 내면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 그죠? 내면에서의 나의 의도는 보편적으로 호소하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사심 없는 봉헌에 대한 공경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면에서 사심 없는 봉헌을 불러일으키는 것, 공감하는 것.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차후에 5년 뒤, 10년 뒤에는 진짜 모두를 위한 에너지를 쓴 사람들의 결과가 뒤에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해서 내가 보상받고, 고통과 보상을 받을 뭐 그런 것도 없죠. 그냥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는 지금이 아니라 아직은 과정 중이라 차후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의도가 내면에서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 밖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가 더 중요하다. 어떤 의도인지 내가 내 스스로 자꾸 공부를 하고 신념을 재맥락을 하고 내면을 자꾸 보는 버릇을 해야 의도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의도를 자꾸 그냥 까먹어요. 까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성찰하라. 그것은 당신이 즐기며 하는 어떤 일인가, 즐기면서 하는 일인 것인지. 그래서 일단 당신이 자신의 의도가 보편적으로 호소한다고 확신한다면 의도를 먼저, 뭐 의도가 뭐요? 자기 개인이 아니라 그랬죠? 개인이 아닌 보편적인 것으로 호소가 된다면, 호소한다고 확신하면 그 노력이 당신이 즐기며 하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한다면, 진짜 그렇다면 즐거움이 저절로 오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 억지로 일하러 가도록 스스로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지켜본다.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켰지만 그들의 가슴은 거기에 없다. 성공하는 방법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당신이 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당신은 최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고 최선을 다한 데서 비롯되는 기쁨을 경험한다. 삶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비참했던 탓에 병원에 온 한 환자의 사례가 여기 있다. 삶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비참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 환자가 불평했다. 저는 제 삶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가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제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캐딜락, 값비싼 집들, 인상적인 직위, 수백만 달러, 훌륭한 가족을 가졌지만 저는 우울합니다. 그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서 어떤 동정도 받지 못합니다. 그들 모두가 저를 부러워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당신이 즐기는 취미가 있나요? 그가 말했다. 박사님, 이것이 당신에게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인형 집 만들기를 사랑합니다. 집에 작업장이 있고 제 아이, 여자, 조카, 남자 조카들을 위해 인형집 만드는 것을 사랑합니다. 인형집을 하나라도 팔아본 적 있어요? 그가 답했다. 오, 거기에 관해서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서 절대 그것들을
팔아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간단히 제안했다. 음, 재미로 당신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이익을 붙일 만큼의 가격을 계산해서 가격표를 붙이고 어떤 가게에든 위탁 판매 제품으로 내놓는 건 어때요? 다른 상품을 사이에서 매몰된 해방불명되어 보이지도 않을 장난감 가게는 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 성공은 당신 것에서 읽었던 내용이 똑같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냥 인형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무의미 없이 그냥 있으니까 뭔가 아직은 그래도 에고에서 벗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내가 어떤 목적, 좋은 목적인 거죠. 그래서 어, 좋은 목적인데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게 너무 크게나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이걸 누군가 내가 만들었는 것을 사람들이 즐겨서 가져갈 수 있다면, 즐겨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면 즐겨서 가져갈 수 있다면 내가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내면에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는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바이크 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이크를 타는 게 있는데 내 거를 타는 것보다 타인 것을 타줄 때 더 기쁨이 있어요. 그 도와줄 때의 어떤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도 여러분들이 내 것만이 아니라 내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 타인을 도와줄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뜻밖에도 그는 철물 사업을 하는 누군가를 알았다. 그 지인은 기꺼이 인형집을 상품 진열장에 두었는데 사실 그는 인형집을 계단 디딤판을 파는 데 사용했다. 그 인형집에는 작은 계단이 있었다. 그 인형집은 금방 팔렸다. 그 다음 인형집은 전시용으로 두고 주문을 받았다. 비참했었던 그 환자는 오래되지 않아 행복하게 인형집 사업을 하며 그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인형집을 만들어 팔았고 그 일을 하는데 누군가를 고용했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 수공의 인형집은 아이들의 가슴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이 그가 비롯되었던 내면에서 느끼는 의도, 그죠? 기쁨, ABC였다. 그가 난 아이들의 가슴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말이다. 이는 거의 누구도 논쟁할 수 없는 보편적 원리이다. 보편적 원리를 시험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가슴에 호소하는지 여부이다. 가슴에, 나의 에고의 이득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가슴에서 누구나에게도 보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오직 머리에만 호소한다면 제한된 성공을 이룰 것이다. 상당한 이득을 올릴 수도 있지만 세상 속 위대한 성공은 당신 스스로가 사랑하고 믿는 그러한 일들이며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 어떻게 해요? 세상 속 위대한 성공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행복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사랑하고 당신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는데 밖에 보면 아직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밖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것은 잘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또 나야 자신에 대한 믿는 것이고 밖이 A가 B가 되고 C가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보여지는 거야. 내 것으로 자꾸 와야 되는 거. 순간투사다가 제가 저래서 이럴 것이야. 라는 것도 다 내 것이라는 거. 내 거라는 걸 가져오는 거를 한 생에서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을까? 한 생에서. 그쵸? 빠르게 알고 아는 거 알게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게 되고 또 그거를 자꾸 실천해서
내려놓고 또 투사했다가 내려놓고 하는 걸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당신 스스로 내가 사랑하고 믿는 것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내가 믿어지고 나를 하는데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3단계 실용성 있느냐, 실용성 하겠습니다. 네.